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17번째 로텐부르크의 식인종 아르민 메이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7번째 잘못된 만남이 불러온 끔찍한 비극 1. 변태 성욕자와 변태 성욕자의 만남. 온갖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마저도 도무지 정상인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오늘 소개할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테드 번디나 제프리 다머 같은 식인을 저지른 살인마들은 제가 다루어 봤지만 식인의 대상이 된 인물까지 제정신이 아닌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군 상사 출신의 컴퓨터 기술자 아르민 메이워스는 2001년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그는 살과 뼈, 식인 카페 등 주로 이상성욕자들이 모이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음과 같은 기괴한 광고문을 올립니다. 살해당한 후 먹히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단 체격이 좋고 늘씬하면서 금발이면 더욱 좋습니다. 황당한 것은 그의 이런 광고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메이웨스는 약 200여 명의 지원자 중에서 적당한 인물 몇 명을 추려서 연락을 취합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메이웨스에 미친 계획에 동참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팅만 여러 번 하다가 포기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메이웨스의 집까지 왔다가 다시 결정적인 순간에는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즉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접근을 했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컴퓨터 전문가 베른트 위르겐 브란데스는 아마도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처음 메이웨스와 연락이 닿고 범행이 벌어지기까지 20여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메일과 채팅 등을 통해서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경찰이 보고 난 이들의 대화 내용은 제정신으로 보기는 힘들 정도였습니다. 일부만 소개를 하자면 메이웨스가 지금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요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브란데스는 앞으로는 고기를 사 먹을 필요가 없을 거야.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 충분한 고기를 제공할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특히나 이른바 D-Day가 다가오자 브란데스는 난 먹힐 준비가 돼 있어 라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문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1년 3월의 어느 날 로텐부르크에 있는 메이웨스의 집에서 만난 이들은 먼저 2층의 방에서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후 브란데스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다량의 술과 함께 20알 정도의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메뉴는 바로 브란데스 자신의 성기였죠. 메이웨스가 브란데스의 성기를 잘랐고 브란데스는 그 부위에 붕대를 감은 채 자신의 성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브란데스는 자신의 성기를 날로 먹기를 원했지만 워낙 질겨서 씹을 수가 없자 메이웨스가 결국 성기를 소금, 후추, 마늘과 함께 구워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더욱 끔찍한 사실은 브란데스의 성기를 자르고 요리하고 먹는 행위 모두를 메이웨스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었다라는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아니 이 경우에는 피해자라기보다는 공동 가해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엽기적인 식사를 마친 이후 브란데스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 피를 흘리며 누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과다출혈로 죽어갔는데 그 시간이 10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메이웨스는 자신의 방에서 소설 스타트랙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고 약 15분에서 20분 사이마다 그가 죽었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메이웨스의 식품이 된 브란데스. 새벽 4시 15분경 마침내 브란데스의 죽음을 확인한 메이웨스는 그의 시체를 끌고 미리 준비해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란데스의 목을 찔러 죽음을 확인한 뒤에 방에 준비한 정육점용 고기 갈고리에 그의 시체를 매달았죠. 메이웨스는 약 4시간에 거쳐서 브란데스의 사체를 조각 냈는데 이 상황 역시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결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이죠. 메이웨스는 이후에 조각낸 사체들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부위별로 모아서 지하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달에 거쳐서 조금씩 요리를 해 먹었는데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약 20kg 정도의 사체를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경찰의 추정으로는 브란데스의 머리뼈나 머리나 뼈 같은 것들을 제외한 살이 약 30kg 정도였을 것이라고 하니까 3분의 2 정도 가량을 먹어치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무게에서 사실 머리의 몸무게만 해도 거의 뭐 한 15kg 정도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뼈 이런 거를 빼면 순수 살만 했을 때 한 30kg가 나왔다고 하니까 브란데스도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먹은 겁니다. 후에 검찰이 밝힌 사실에 의하면 메이웨스는 자신의 이상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브란데스의 사체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인지 메이웨스는 두 번째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2002년 12월 메이웨스는 다시 인터넷에 처음과 비슷한 광고를 게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이 메이웨스의 덫이 되었죠.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생이 처음에는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그에게 연락을 했지만 메이웨스가 결코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자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메이웨스의 집을 급습한 경찰들은 그의 집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2층에 있는 도살방에는 사람을 가둘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우리가 있었고 천장에는 갈고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욕조에는 희미하게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가 브란데스와 함께 행했던 모든 일, 성기를 잘라서 먹고 살해하고 갈고리에 매달고 사체를 조각내어 보관하는 이 모든 것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까지 발견을 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결 이후 이렇게 검거된 메이웨스는 뻔뻔하게도 브란데스가 자발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건 살인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터넷에는 현재 식인종 웹사이트와 채팅룸만 400여 개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증언도 했죠. 그에게 살인과 식인행위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메이웨스를 조사한 검찰은 그가 어린 시절 늘 자신을 무시하는 아버지와 강압적이고 독불장군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까닭에 비뚤어진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스스로도 즐겨보던 공포 영화를 통해 식인 판타지를 갖게 되었고 학교 친구들을 잡아먹고 싶다라는 충동에 휩싸인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999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자신의 오랜 판타지를 실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로텐브루크에 있는 10시년스러운 집에
홀로 남겨진 그는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어머니의 옷을 입고 목소리를 흉내내는 등 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침대 베개 위에 마네킹의 머리를 올려놓기도 했죠. 메이 웨스는 정신불면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재판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2004년 1월 30일 과실치사죄로 8년 6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검찰은 그의 행위는 자신의 이상성욕과 이상성욕을 만족하기 위해 저지른 살인이므로 살인죄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항소를 했고 마침내 2005년 4월 재판장은 그가 남긴 비디오 테이프를 바탕으로 재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메이웨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독일의 현행법상 인육을 먹은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획된 살인에 해당하는 1급 살인죄만이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독일의 경우 1949년 사형제도 폐지와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뒀지만 197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에 상대적 종신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물론 독일에도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메이웨스가 이 심사를 통과해서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가 언제라도 가석방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 그 자체가 매우 끔찍한 일인 거죠.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메이웨스는 자신의 자전적이고 엽기스러운 이야기를 책으로 집필을 해서 석방 이후에 돈방석에 앉을 계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더욱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필요하다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자꾸 인권을 강제로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